또한 이 대장으로 인해서도 많은 질병들이 일어난다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 대장암 환자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만성질환에 대한 어려움들을 같이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맞는 식사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 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장이라 하면 우리 몸에서 일단은 좀 하수구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대장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간 순환이라고 해서 간 옆에 붙어서 간으로 대장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흡수가 됩니다. 만약에 변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면 대장에 있는 독소가 간으로 계속 흡수가 돼서 간의 독소가 매우 많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장으로 인해서도 많은 질병들이 일어난다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장, 뇌, 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우울증, 자폐 이런 질병들이 대장의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에 있는 이 독소들이 뇌하고도 연결이 돼서 뇌로 계속 독소가 흡수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장은 그냥 이 하수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이 혈관이 있고 이 대장 속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온몸에 간이나 뇌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신장이나 여러 다양한 장기들에게도 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에 있는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들게 되면 말 그대로 혈액 내에 독소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마치 깨끗하게 모든 것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많은 이 소화 찌꺼기들 또 다 소화되지 않은 이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쌓이고 또 부패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런 성분들은 다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간에 있는 독소가 넘쳐나서 만성 피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3일 정도 화장실에 못 가면 이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편두통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 화장실을 잘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가지 이 독소를 내뿜으려는 이 현상을 통해서 몸은 여러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다 이럴 때는 내 몸이 지금 독소가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닌지, 변비 때문에 독소가 계속 흡수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원래 5대 영양소를 발표했다가 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 대장암 환자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6번째 영양소로 정했습니다. 바로 장의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입니다. 하루에 약 25g 정도의 식이섬유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인들의 식단을 보면 대부분 50% 이상이 거의 빵이나 고기나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또 가공된 냉동식품, 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또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과일과 채소죠. 특히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지 않죠. 과일도 마찬가지죠. 이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장암이나 대장에 관련된 질병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 건강을 위해서 6번째 영양소로 식이섬유를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지 않을 때 대장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요.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 같은 이런 몸에 불필요한 혹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포수를 약 37조 개로 최근 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이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약 38조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이 피부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요.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필요 없이 아무 일 없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 B1이나 B2나 B6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 셀룰로스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모든 영양소를 혼자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 여러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하거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사람도 장내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신진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 장내 미생물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나쁜 균보다는 좋은 균, 유익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을 보면 발생학적으로 뇌와 같은 시기에 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의대의 마이클 거슨 박사가 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의 기능이 너무나 탁월하고 또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뇌 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우리 온몸을 또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다치면 큰일 나는 장기로 알고 있잖아요. 마치 이 뇌처럼 장에도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약 100m에 달하는 소화기 신경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와 수많은 신경계들 역할 때문에 뇌사 상태가 되더라도 장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뇌처럼 똑똑한 역할을 한다, 스스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은 제2의 뇌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뇌사 상태에서도 늘 어떤 음식을 먹고 알아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식물인간의 경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뇌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몸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 하면 굉장히 소중하고 마치 DHA 들어간 뭔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처럼 장도 아주 소중한 장에 필요한 영양소, 또 소중한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장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동안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던 행복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이 뇌가 아닌 장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무려 95% 정도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인데요. 엔돌핀이나 도파민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적인 기분, 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울증 상태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장의 역할이 지금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따라서 우울증이다 또는 우울증과 똑같진 않지만 관련 뇌 질환인 파킨슨, 알츠하이머, 자폐 스펙트럼 이런 질병에서도 역시 장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 먼저 병원을 급하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평상시 내 장 관리, 화장실을 잘 가는지, 배가 아프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몸의 장에 유산균, 좋은 균, 비피더스 같은 이런 좋은 균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 요구르트를 또 오랫동안 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장에 상이 울퉁불퉁하게 점막 상태가 좋지 않게 바뀐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구르트를 만들 때도 우유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우유를 건강식품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완전식품이 아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유를 모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산균 요구르트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가 아닌 형태, 요즘은 두유로도 이 비건 요거트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형태나 또는 유산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 방법, 또 일시적으로 유산균 어떤 제재들을 먹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과일, 채소들을 많이 먹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구르트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 장, 점막 상태가 바뀌게 되고 또 여러 용종이나 작은 혹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미생물들, 특히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들이 먹는 먹이는 올리고당이나 프룩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먹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 성분에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접시 정도의 샐러드나 과일 한 접시 정도를 먹는다면 유산균의 먹이를 충분히 먹고 있는 거죠. 양배추 김치를 먹는다든지, 또 한국인들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이럴 때는 특히 우리 몸속에 필요한 유산균의 먹이를 늘 먹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빵 중심, 너무 곡물 중심, 너무 고기 중심의 식사를 할 때, 채소나 과일을 전혀 먹지 않을 때 몸속에서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에 한 접시 정도의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이것들을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기를 많이 드신 날, 채소를 좀 많이 안 먹고 고기로 과식한 날 내 몸의 상태, 배의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막 트림도 자주 나고 다음날 이 변이 굉장히 악취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질감도 상당히 좀 다르죠. 이것은 고기에 있는 이 성분들이 유해균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소화대사가 되면서 인돌이나 암모니아 같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유해균이 증식하는데 필요한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해균이 늘어나는 환경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장의 상태가 굉장히 독소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복통이나 설사나 또 변비, 장의 상태가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장의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 좋은 미생물들, 유익균들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해균은 반대가 되는 거죠. 면역 세포들이 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악취가 나는 변이 나오기도 하고 몸의 독소가 증가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